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38번째 시간으로 한낙연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낙연.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 덕수궁미술관에서는 8월부터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일제강점기 중국 땅에서 화가이자 고고학자 나아가 혁명가로 활동하다 끝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뼈를 묻어버린 한낙연을 기념하는 광복 60주년 기념 한낙연 특별전이 그것이다. 그는 일제의 포가복을 피해 화폭으로 속으로 현실을 도피한 대부분의 당시 화가들과 달리 붓으로 일제에 저항한 글이 흔치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광복이 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그는 우리에게 잊힌 존재였다.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한 그의 이력 때문에 남과 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복 전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던 연안파가 광복 후 남북 양쪽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나 비슷한 이유다. 조국 광복을 그토록 원했으면서도 광복 조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한낙연, 그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그의 그림조차 그의 사후 반세기가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이 입은 분단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탓이다. 반세기만의 귀향. 미술의 문이 아닌 필자가 한낙연의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중국과 수교 이후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는 둔왕을 발빠르게 다녀온 사람들에게서다. 둔왕 석굴 어딘가에 한낙연이란 조선족 화가가 남긴 글이 있대. 그 사람은 국공내전 시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둔왕 벽화를 발굴한 공적을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지금도 둔왕 벽화 모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명성을 따라올 리가 별로 없는가 봐. 그들도 한낙연에 대해 잘 알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둔왕 어디선가 주어들은 이야기를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대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필자에게 그들은 역사 연장인 실크로드를 제발로 걸어본 여행의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랑삼아 얘기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은 과장된 듯한 그들의 여행담 도중에 나온 둔왕 석굴 이야기는 그 후 내게 한낙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시발점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술이 깨고 나면 대개 잊히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시테크니 뭐니 해가면서 노동 강도가 점점 높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자신의 현실적 이익과 별 관련 없는 대상에 관심을 오래 둘 여유는 별로 없었다. 다만 한 번쯤 그들이 말한 것처럼 환한 보름달빛 아래에서 모래사막을 거닐고 싶은 꿈만은 버리지 못하고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가고 싶지만은 나는 중국에서도 오지 중 오지인 그곳에서 1940년대 중반부터 고대 석굴 벽화 발굴을 주도했다는 그가 누구인지 불현듯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를 찾아가는 작업은 생각마냥 쉽지는 않았다. 중국에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제법 진행되고 있었지만 임시정부나 김산을 비롯한 몇몇 특별한 인물에 국한됐을 뿐 특히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에 대한 연구는 황무지나 마찬가지였다. 이 자료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애에 부딪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누구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미 수십 년의 세월 전음으로 사라져버린 그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힘에 부쳤다. 그가 삶의 마지막을 보냈다는 둔왕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무렵은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던 까닭이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던 차에 잊고 있던 그가 다시 다가왔다. 지난해 추석 무렵 베이징에서 중앙당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최영수 교수를 찾아뵌 적이 있다. 물론 그때의 취재 대상은 한낙연이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했던 다른 조선인 독립운동가였다.
인터뷰 도중 우연히 한낙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책 교수는 그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전해주었다. 우리는 지금 그를 단순히 화가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한낙연은 현실을 떠나 그림만 그리던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에도 참여했고 더 나아가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항일전을 수행한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붓으로 새로운 세상을 그려보고자 했던 혁명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붓으로 새로운 세상 꿈꾸다. 총이 아닌 붓으로 새로운 세상을 그려보고자 했다는 한낙연. 최영수 교수도 한낙연이 중국에 알려진 것에 비해 정작 조국인 한국에서는 그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하긴 그런 인물이 어디 한둘이랴. 널리 알려진 스타에만 초점을 세상 탓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동안 여기저기 끌어모은 자료를 방 안에 풀어놓고 단 한순간도 살아보지 못한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모습을 그려보기로 했다. 사실 한낙연의 그림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과 수교한 직후인 1993년 봄에 그의 유적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나도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였으니 세간에 큰 관심을 끌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올해 개최된 한낙연의 유적전은 그때와는 다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동안 이념 대립으로 인해 인정되지 못했던 그의 독립운동 공적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지난 광복절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중에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훈포장 명단을 발표했다. 내년과 달리 올해는 독립운동의 공적이 명확했지만 그동안 이념적 제약으로 인해 훈포장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 명단에 한낙연 그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문에 나온 그의 이름을 보면서 그를 찾아가는 내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서 그의 진실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이라는 불리함을 딛고 중국인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며 화가로 혁명가로 더 나아가 고고학자로 광활한 중국 대지에서 활동하다 실크로드에 뼈를 묻은 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마지막으로 삶을 불태웠던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이리라. 1947년 비행기 추락사고,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7년 7월 30일 실크로드에 세워진 도시 우르무치로 떠나 란저우로 향하던 국민당 소속 257호 비행기가 자이관 상공에서 악천후를 만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광활한 중국 대륙의 오지에서 일어난 이 추락사고는 자칫 긴박한 내전 상황 속에서 중국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영원히 묻힐 뻔했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한낙연이 탑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문학에는 큰 슬픔에 빠졌다. 당시 한낙연의 나이는 49세, 예술가로서 한창 성숙된 작업을 선보일 나이에 당한 그의 조난 소식은 중국 언론뿐 아니라 영국의 더 타임스 등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정도였다고 한다. 얼마 후 수색대가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했으나 그의 죽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으나 그는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실크로드에 남아있는 고대 유적 발굴에 전심전력을 쏟아부은 그의 염원대로 자신이 사랑하던 그 땅에 영원히 묻힌 것이다. 죽음도 없이 치러진 그의 장례식에는 평소 그를 알고 지내던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화가이던 그의 장례식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이야 당연했지만 국민당과 공산당 양쪽의 인물들까지 참석하자 자세한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근거리기까지 했다. 장례식장에는 당시 국민당 서북 행령의 주임이던 장치중과 부주임 타오저웨, 도치악,
장군이 보낸 만장이 걸려 있었고 한나겐이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한 저우언라이 주언레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중국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잃어버렸다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이렇듯 어느 한쪽도 아니고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양쪽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그의 죽음을 슬픔을 표했다는 것은 꽤나 이례적이다. 더구나 당시 전국이 중국 대륙의 주인이 누가 되냐를 두고 국공 내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무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중국의 저명한 교수인 성성은 한나겐을 가리켜 중국의 피카소라 했다. 그것은 그만큼 중국 미술계에서 한나겐의 공적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쏟아진 찬사와 달리 그는 살아있을 때 중국 중앙하단에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림에만 매달리는 다른 화가와 달리 좁은 화폭 안에 살아가는 화가로 만족하지 않고 항일운동과 혁명사업에 투신해 혁명가로서의 임무에 더 충실했기 때문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